안녕하세요, 귀엽다육입니다. 지금 행복한 꽃그릇에서 온 요 분갈이 용토들이 저희 집 거실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선선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다육맘님들은 또 가을 분갈이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시겠죠. 설마 벌써 가을 분갈이를 하신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러셨다면 오늘 조금 배가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행복한 꽃그릇에서 9월 행사를 합니다. 이 모든 용토들이요 다 3+1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와, 짝짝짝짝. 지금 손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용토들을 저희 집 거실 한켠에 쫙 깔아보았습니다. 어떤 용토들을 가지고 왔는지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짧게 또 용토에 관한 설명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용토는요, 바로 완성된 배합토, 다육이 전용 행복토라고 하는 요 분갈이 흙인데요. 10리터에 12,000원이면 굉장히 가성비가 좋죠. 휴가토, 상토, 제올라이트, 펄라이트, 질석, 훈탄, 화산송이, 모래 등이 들어갔고요. 이 행복토는 약산성에 맞춰서 배합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식물들은 약산성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 행복토도 약산성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좋은 재료들로 배합이 되었고요. 배수성과 통기성이 아주 탁월한 흙입니다. 이게 용량 대비 아주 저렴한 분갈이 흙이니까요. 이 행복토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옥상이나 키핑장에서 다육이를 너무 많이 키워서 이런 완성된 배합토를 쓰기에는 조금 가격적으로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용토들을 이제 대용량으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직접 배합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배합토에 들어가는 재료들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렁이가 만든 분갈이 흙, 요게 상토인데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상토처럼 생겼죠. 특징을 보면 텃밭 재배, 가정 원예 채소 재배, 옥상 텃밭, 화훼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지렁이 분변토가 이미 20%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비료를 섞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상토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코코피트, 피트모스, 펄라이트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지렁이 분변과 수용성 복합 비료가 첨가가 된다고 합니다. 자, 요런 상토도 있고요. 자, 다음 이제 상토를 제외한 이제 나머지 마사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용토들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미 상토에 이렇게 펄라이트가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화분을 가볍게 하고자 이렇게 펄라이트를 추가로 넣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펄라이트는 이렇게 하얗게 생겼죠. 아주 가볍고요. 거의 이 컵 무게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이 빈 컵 무게하고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아주 가볍습니다. 요 펄라이트는 10리터에 7,000원 이렇게 아주 큰 봉지에 담겨져서 오고요. 펄라이트는 배수성과 통기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제가 베란다에서 피트모스가 주 재료인 흙을 가지고 분갈이를 하잖아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처럼 피트모스는 보수성이 좋습니다. 습지대에서 이제 오랜 시간 퇴적이 되어가지고 흙처럼 굳은 이끼를 우리가 피트모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보수성이 아주 뛰어난 유기물질이랍니다. 피트모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 피트모스에 보이는 요런 약간 거름 같은 요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피트모스가 이제 습지대에서 이끼가 오랜 시간 동안 퇴적이 되어서 만들어진 걸 피트모스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요게 다 그런 수초, 또 이끼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석입니다. 이 질석은 10리터에 7,000원이고요. 여기 질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수분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수분을 머금고 있는 성질, 보수성이 좋다는 거죠. 토양의 비옥함을 장시간 유지시켜주고 또 산성화가 되는 것을 방지시켜주고요. 미생물의 생장에 최적의 환경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순수한 무기질로 사람이나 가축에게 무해하다고 합니다. 질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거의 빈 컵을 들고 있는 것처럼 아주 가볍습니다.
요 고온에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완전 무균 상태의 그런 용토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훈탄입니다. 훈탄은 10리터와 한 봉지에 7,000원이고요. 요렇게 생겼죠. 마치 쌀 껍데기 같이 생겼죠. 이 훈탄은 왕결을 열분해 해가지고 만들어낸 용토예요. 다음은 산야초입니다. 요 산야초는 5리터에 10,000원이고요. 이 산야초 안에는 제올라이트, 휴가토, 녹소토, 경석 등이 섞어진 혼합 용토예요. 유통회사에 따라서 각각 용토를 배합하는 그 비율이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하고 있는 산야초는 이런 비율입니다. 다음은 화초 알밥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1kg에 10,000원입니다. 색이 선명해지고 병충해에 강하고 흡수가 빠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잘 녹는 식물 영양제라고 되어 있고, 제품 효과에 식물에 필요한 유효 미네랄과 철 등 많은 종류의 미량 원소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비료와도 배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혼합 비율이 다 적혀 있네요. 분갈이 시에는 100대 1의 비율로 사용해라. 흙이 100리터이면 알밥은 1에서 2리터 정도 사용해라고 되어 있네요. 화분에 뿌릴 시 화분 사이즈에 따라서 또 용량이 달라지네요. 이렇게 친절하게 사용 방법까지 알려주셨네요. 알비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에 잘 녹는다고 해서 손으로 잘 쪼개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눌러도 으깨지지는 않습니다. 알맹이 하나당 한 2mm, 3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요 알밥은 보관에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렁이 분변토입니다. 이 지렁이 분변토는 다른 부산물이 섞이지 않은 100% 지렁이 분변토이고요. 5kg가 한 포대입니다. 가격은 요게 13,000원이고요. 이 지렁이 분변토가 좋다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요게 통기성도 좋고 보수성도 좋고 뿌리 알차기도 좋고, 지렁이 분변토가 지구 최상의 비료라는 말이 있어요. 지렁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먹이를 먹고 열심히 만들어낸 우수한 분변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렁이 똥이죠. 지렁이가 싼 똥이 섞인 흙이에요. 여기 효능도 적혀 있는데요. 토양의 pH를 조절해주고 유해균의 발생 및 번식을 억제를 시켜준다고 해요. 그리고 또 통기성, 보수성, 보위력이 뛰어나서 식물의 뿌리가 빠르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흙을 배합을 할 때도 넣어서 배합을 하지만 이제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우리가 당장 분갈이를 해줄 수 없을 때 영양분을 주기 위해서 이 지렁이 분변토를 이제 웃거름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분변토 입자가 이렇게 곱습니다. 무슨 티라미수 케이크 같이 너무 곱게 생겼어요. 자, 요거를 이제 화분에다가 올려주시고 관수를 살짝 해주시면 요 지렁이 분변토가 화분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뿌리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자, 지렁이 분변토는 소량씩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밀폐를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잠그셔가지고 보관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휴가토입니다. 우리가 난석이라고도 하죠. 난을 키우시는 분들이 요거를 이제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난석이라고도 하고요. 요 난석은 소립입니다. 5리터에 4,500원이고요. 소립은 요렇게 입자가 아주 작습니다. 소립 휴가토의 사이즈는 한 4mm, 5mm 정도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휴가토가 일반 마사보다 가벼워요. 그래서 배수층으로도 많이 사용하시고 배합토로 마사 대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다음은 다육이볼입니다. 다육이볼은 2.5리터에 8,000원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S라이트와 정말 비슷하죠? S라이트와 같은 기능을 하는 용토이고요. 무름병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천연 광물질을 원료로 해서 이제 고온에서 소송한 이제 인공 용토예요. 그래서 이 내부에 아주 많은 기공을 가지고 있답니다. 보수성이 좋고 통기성이 좋아가지고 장마철에도 이제 습기로 인한 세균 번식을 예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녹소토입니다. 봉지가 조금 더 작아졌고요. 요거는 1.8리터 용량이고 3,500원입니다. 녹소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가볍고요. 요 녹소토는 이제 가벼운 약산성의 경질 용토예요. 고온에서 살균 처리를 해가지고 이 용토 역시 다공질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또 잡균의 번식도 막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배합토를 만드실 때 이 녹소토도 꼭 같이 넣는 용토 중에 하나죠. 녹소토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거는 동생사라고 합니다.
1.8L에 4,000원이고요. 이 동생사는 자연에서 채취한 화산재 토양이에요. 방금 보여드린 녹소토, 동생사 차이가 조금 느껴지실까요? 동생사 색이 조금 더 어둡습니다. 제올라이트입니다. 제올라이트는 1.5L에 5,000원이고요. 제올라이트는 이렇게 생긴 게 제올라이트이고요. 최고급, 정말 천연 속성터라고 불릴 정도로 요거는 이제 자연에서 채취한 천연 광물입니다. 이제 첨가물이 없어가지고 인체에 무해하고요. 천연 습기 제거제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요 제올라이트가 많이 나옵니다. 저희 시골집이 산 밑에 집이라서 여름이 되면 굉장히 습해요. 그래서 천연 습기 제거제를 검색을 해봤더니 이 제올라이트가 흡수력하고 탈취력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저도 저희 시골집에 이제 그 양파망 같은 거에 이 제올라이트 좀 큰 사이즈를 담아가지고 여기저기 한 봉지씩 놔뒀답니다. 이 제올라이트가 다육식물을 키우는데도 물음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 제올라이트도 꼭 넣으셔야겠죠. 사이즈는 대략 2에서 3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곡토입니다. 저곡토는 1.8L에 3,500원이고요. 저곡토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곡토는 세균의 번식도 막아주고 또 기공이 많아가지고 통기성, 배수성이 좋아서 물음병 예방에 그렇게 좋다고 해요. 이런 저곡토도 꼭 넣으셔야겠죠. 좀 큰 애들은 한 5mm까지도 나오고요. 작은 애들은 한 3mm, 4mm 정도 되네요. 다음은 숨숨이라고 하는 용토입니다. 숨숨이는 1.5L 한 포에 4,000원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숨숨이가 자연에서 채취한 천연 기공석인데 퍼미스석이라고도 불린다고 해요. 이게 오랜 시간 동안 풍화가 되면서 이제 기존의 화산석들은 조금 모난 특징이 있는데 그것과는 달리 이렇게 동글동글한 입자 때문에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용토라고 합니다. 다육이를 분갈이해주고 나서 이제 올려주는 그 마감토로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재료들은 이제 배합토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합토에 넣으시는 용토들 하나씩 소개시켜드렸고요. 상토를 포함해서 총 14가지의 용토들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다음은 또 분갈이에 꼭 필요한 배수층이 있습니다. 배수층으로는 제가 이렇게 휴가토하고 배수돌이 두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배수돌이도 제가 많이 사용을 하지만 저는 초창기 때부터 제일 먼저 사용했던 게 이 난석입니다. 휴가토라고도 하고 난석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중립입니다. 난석, 중립은 이렇게 생겼고요. 사이즈를 보면 조금 사이즈가 균일하진 않기는 한데 뭐 작은 거는 5mm도 되고요. 큰 거는 1.5cm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애들도 있고요. 이 휴가토는 가볍고 부피가 커서 배수층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시죠. 이 수분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사랑받는 용토 중에 하나이고요. 또 제가 시골에서 바위솔을 키우잖아요. 그 바위솔 배수층으로 요즘 사용하고 있는 게 이 배수돌이입니다. 우유에 말아 먹으면 아주 맛있을 것 같이 생겼지만 먹을 수는 없고요. 자, 이렇게 아주 동글동글하게 생겼습니다. 입자 사이즈는 1cm가 조금 못 되고요. 배수돌이는 이제 기존 마사의 무게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똑같은 용량을 가지고 무게를 측정했을 때 월등히 무게가 가벼운 그런 마사 대용토입니다. 마사의 단점인 중량감을 해소한 그런 초경량 마사 대용토라고 볼 수 있고요. 배수돌이의 단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기에도 기공이 정말 많아 보이죠? 이 다공질의 구조가 이제 통기성을 좋게 해가지고 물음병이나 뿌리 썩음을 예방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입자가 크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하죠. 이제 분갈이 하면서 흙을 털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손으로 골라내서 다시 재사용하셔도 됩니다. 마감토로 사용하면 좋을 용토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흑화산석과 적화산석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1.5L가 각각 포장되어 있고요. 가격은 4,000원씩입니다. 흑화산석은 이렇게 흑색이고요. 적화산색은 이렇게 붉은빛을 띱니다. 우리가 이 적화산석은 조경용으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낯이 익으실 거예요. 그리고 요 흑화산석은 돼지바 아이스크림에 붙어있는 크런키 초콜릿 같이 생긴 그런 화산석이네요. 요것도 한번 제가 마감토로 사용해 봐야겠네요. 너무 예쁩니다. 좀 입자가 큰 애는 한 7mm까지도 나오고요.
보통은 한 4mm, 5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소개시켜드렸던 마감토들입니다. 색동볼, 색동석, 별사탕이고요. 색동볼은 이렇게 구슬 아이스크림처럼 알록달록 다양한 컬러들을 가지고 있고요. 너무 예쁩니다. 사이즈는 한 4mm 정도 되고요. 색동석은 화산석과 맥반석, 경석, 강모래 등이 혼합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컬러를 내는데요. 어떤 식물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죠? 너무 예뻐요. 요 색동석은 저처럼 마당에서 노지에서 바위솔 키우시는 분들이 마감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흙에 배합해 가지고 사용하셔도 배수가 아주 잘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별사탕입니다. 이름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누가 봐도 별사탕이죠. 건빵에도 들어있었고 뽀빠이 과자에도 들어있었던 그런 별사탕처럼 생겼습니다. 요 사이즈 한번 지어볼까요? 한 4mm, 5mm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정도 됩니다. 이런 별사탕도 기분 전환 겸 한 번씩 마감토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사로 마감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마감토들로 한 번씩 기분 전환 겸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다육이 지주돌로 사용하면 좋은 3가지 용토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요 동글동글하게 생긴 요 몽돌, 대형 관엽식물 화분에 이런 동글동글한 몽돌 많이 포인트로 올려주시잖아요. 목대가 늘어지는 다육이들 조금 기댈 곳이 필요할 때 요거를 살짝 기대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나지 않고 동글동글해서 관엽이나 다육식물에게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가지의 화산송이가 있습니다. 흑화산송이와 적화산송이인데요. 각각 1.5kg씩 포장이 되어 있고 가격은 4,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요게 흑화산송이, 요게 적화산송이입니다. 자, 요게 똑같은 1호 흑화산송이인데 사이즈가 좀 많이 다르죠. 요거는 한 4cm 정도 나오고요. 요거는 한 2cm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사이즈 차이가 좀 납니다. 요 적화산송이, 요것도 좀 큰 사이즈는 요렇게 큽니다. 요것도 한 4cm, 요거는 4cm가 넘네요. 한 4.5cm 정도 나오고요. 자, 작은 애는 한 2.5까지도 나옵니다. 이렇게 기공이 아주 많아 보이는 요런 애도 있고 그에 비해서 좀 기공이 없어 보이는 요런 애들도 있습니다. 한 봉지에 좀 다양한 사이즈의 화산송이들이 섞여 있으니까요. 화분 사이즈에 따라서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난 부분들을 피해서 좀 동그스름한 부분들로 기댈 곳이 필요한 다육이에게 지주돌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육이 지주돌로 사용하셔도 되고 포인트로 이렇게 한두 개씩 올려주기 좋은 이런 몽돌까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다육이 전용 배합 용토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행복한 꽃그릇에서는 9월 특가로 다양한 용토들을 모두 3+1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맞이 분갈이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용토들 한자리에서 구매하셔가지고 무료 배송도 받으시고 3+1의 행복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도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용하고 저렴한 용품들 가득 들고 와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연휴 되세요.